먼저 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단 주려는 마음을 공급하려는 순간 트러블이 일어나거든.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묘약은 호감은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거지. 근데 제가 남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얼마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좀 되게 자기 일 커리어를 엄청 중요시하고 그래서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막 엄청나게 빠지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만나는 건데 연락 처음 이런 게 좀 길거든요. 3-4시간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남자친구의 심리는 나를 찐으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거지. 연락의 텀을. 연락의 텀이 좋아한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좋아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만 이제 사람마다 시간이 짧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길게 필요한 사람 있잖아. 근데 그분은 길게 필요하신 스타일이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초반에 말한 것처럼 자기 일이 중요하고 커리어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연애와 일을 좀 분리시켜서 너가 후순위가 될 수는 있지. 초반에 너에 대한 감정이 깊어간다면 지금 너가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아무리 일이 중요하더라도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난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의 격차가 있더라도 이게 좁혀지지 않을까? 그분이 보통 집에 있을 때도 연락이 그렇게 막 안 되는 편이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집에서 진짜 별걸 안 해. 그냥 누워있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런데 집에 가는 순간은 아무리 내가 연인을 사랑하지만 핸드폰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 아무런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은. 그냥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심해, 그분은. 근데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널 좋아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시간이 다만 조금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오빠는 엄청 연락을 자주 하고 그런데 오빠의 성향이 그런 건지 아니면 오빠가 특이한 케이스 나는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내가 보면 남자들은 우선 뭐 여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남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혼자 컴퓨터를 하거나 이런 쪽에 시간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게 웨이트거나 농구인데 그런 쪽에 있어서 민지가 그런 거 연락 안 될 때 너무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나는 그거 말고는 연락이 안 될 일이 없는 거고 다른 남자들은 게임이나 뭐 아니면 다른 행동에 시간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연락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누군가나 개인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 그게 보장이 돼야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빠도 그러면 개인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웨이트 할 때나 농구할 때는 거의 한 시간에 한 2-3통 카톡? 그렇게 많은데? 오잉? 한 시간에 2통 정도? 나 농구하러 왔어. 농구하고 올게. 이러고 나 지금 쉬어. 하고 이제 갑자기 또 사라져 있고. 엄마가 내 관심이 이제 근데 엄마가 없는 관심이 너들이 여기에 내가 일로 왔는데 얘가 그리고 아무리 개인적인 생활 패턴이 강하고 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연애는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그걸 고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맞춰진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감정이 동한다면 이 정도면 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도 좀 그러네 하면 그건 마음이 충분히 동하지 않은 게 아닐까? 제 남자친구를 소개팅으로 만나긴 했는데 아직 엄청 촉촉하게 안 했어. 아직 저한테 번호를 안 물어봐요. 그거는 그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 그치, 심각할 수 있지,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는 카톡으로 연락 잘 되고 필요하면 보이스톡으로 급한 용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번호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분도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쑥스럽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 연락이 잘 되니까 번호는 언제쯤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크게 그게 중요한 기준을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어쨌든 지금 연락은 되잖아. 네, 올라가죠. 연락이 되는 수단이 카카오톡으로
메신저가 있고 보이스톡으로 또 음성 전화 기능이 있으니까 딱히 예전처럼 번호가 사실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 그러면 오빠는 언니 번호를 언제쯤 물어봤어요? 일단 나는 내 번호를 먼저 알려줬고 나도 며칠은 걸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카톡으로 먼저 연락이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하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번호는 물어봤던 것 같아. 근데 그것처럼 번호가 없어도 연락이 되니까 일단은 번호는 우선순위에서 약간은 뒤로 간 거지. 근데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 성에 차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뭐 연락적인 부분이나 어떤 면에서든 여자 성에 차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완전 잘하잖아요. 아니야,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선 안에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거지. 근데 사람마다 그 인지하는 범위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인지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남자끼리도 연애 고민 상담을 많이 하거든. 얘기 들어오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 많아. 이걸 왜 안 해줘? 이걸 왜 몰라? 근데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이 많단 말이야.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남자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걱정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너의 얘기를 듣고 걱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내 친구는 그런 말을 했어. 맨날 이제 데이트하고 내가 웬만하면 데려다 주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서울을 횡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 그게 가능해?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걱정되니까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 보고 가면 나도 기분 좋잖아. 드라이브 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근데 내 친구 몇 명은 난 그렇게 못해,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걔네도 언젠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그 시간에 혼자 가는 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들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근데 막 처음부터 걱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처음에도 사실 걱정은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 지금 너무 과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직은 본인이 더 중요해서 약간 내 피곤한 게 우선이야. 그래서 이 정도 데려다 줬으면 이쯤에서는 혼자 갈 수 있겠지? 그럼 나도 얼른 가서 쉬어야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지. 내가 너무 과해서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눈치 보느라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직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 이 정도 알아서 혼자 잘 가겠지. 이렇게 두 가지지 않을까. 아무튼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걱정과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오빠는 언니가 귀여워요? 귀엽지. 왜 귀여워요? 존재가 그냥 내가 지켜줘야 되고 이런 걸로 더 각인이 되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오밀조밀해 보이고 막 그게 너무 귀여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어쨌든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 때 남자 심리.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여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 내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 세상이 떠나갈 듯이 좋을 거고,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약간 싫어하는 여자한테 오면 약간 뭐야 이럴 거고. 어쨌든 소개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소개팅을 한 걸 거잖아. 그래서 소개팅한 상대방한테 연락이 먼저 오면 어쨌든 건 기분이 좋지 않을까? 나를 좋게 봐줘서 먼저 연락이 온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소개팅한 상대방한테 그렇게 연락이 온다면? 지금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로서 뭔가 확 이렇게 빠지게 하는 기술. 구성애를 자극시키는 게 큰 것 같은데, 나는 구성애 자극시켜야지, 모성애 자극시켜야지. 의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우선 너가 그분한테 먼저 더 깊은 감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너도 모르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그분 앞에서 연약해지려고 할 거고 막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럴 때 구성애가 느껴질 것 같아. 의식적으로 뭔가 계산해서 이때 이 포인트니까 내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야지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뭔가 기술이라기보다는 너가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좀 좋아하면 너도 모르게 그게 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기술이 있으려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기술에 불과해서 해리포터 세계관 중에 사랑의 묘약이라는 약이 있는데, 방금 얘기한 거랑 스토리가 조금은 적합할 것 같아서, 사랑의 묘약은 호감은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진실한 사랑이 되진 못해서 약을 안 쓰는 순간 이 사람은 떠나. 그런 것처럼 기술은 어디까지나 기술인 거고. 오빠는 완전 진심이고
그치. 왜냐면 변하지 않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을 기술로서 뭔가 흉내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 그게 이제 너한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너가 받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랑이 사랑이란 사랑이란, 나는 항상 사랑하면 희생, 인내, 배려 이런 류의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먼저 나. 희생인 것 같아.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냐가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막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거잖아. 희생이라는 단어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희생을 표현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상대방만 남게 되는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그냥 희생이란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나한텐 희생이 부정적인 어감은 아니어서. 잘 안 될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서 잘 안 되면 막 어떤 플랜을 짜고 다른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 그걸 느끼는 거야. 그 사람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하나. 근데 그 사람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걸 느끼고 있다고. 근데 나도 이거에 대해서 어머님이랑 의견이 비슷한 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지, 완벽히. 좀 더 어린 나이일 때는 많이 만나보고 막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감에 있어서 진지한 사랑을 찾아서 뜨거운 사랑을 하면 좋은 나이니까. 뭐 그게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만나봐.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너한테 어떻게 대할지, 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둘의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만나면서도 계속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한켠에 남아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빨리 다른 사람 만나보고, 그래야 그만큼 나중에 좋은 사람이 나타날 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정답은 없으니까.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오빠 얘기 들으니까 그 남자의 그 마음 깊은 얘기까지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남자는 진짜 물론 여자도 난 단순하다 생각해. 근데 그보다 더 단순한 게 남자거든. 그냥 강아지 공 던져주면 좋아하고 막 산책 가자 그러면 좋아하잖아. 공 던져주는 거는 개인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산책 가자고 하는 거는 친구들이랑 바람 쐬고 와 이런 거랑 비슷하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물론 그들이 허튼 짓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하루 24시간 중에 이만큼의 시간을 내가 빌려오는 거라 생각해. 근데 이거를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정복하려는 순간 트러블이 일어난다 생각해. 이 시간 나한테 빌려줘서 고마워. 나머지 너의 시간은 온전히 너의 것이니까 나는 터치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면은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 생각해. 너의 시간을 나한테 배려해줘서 고마워라고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한번 들면 만나면 뭔가 재밌고 좋긴 좋거든요. 50대 50의 마음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에 안 드는 성에 안 차는 부분들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어쨌든 너가 지금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너가 선택을 하고 이어나가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쁜 시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시간을 이 사람은 왜 이래? 왜 이렇게밖에 안 해? 왜 이걸 몰라줘? 이런 마음으로 좀 키워나가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성격이어가지고 정할 때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약속 시간에 30분 전에 막 갑자기 그냥 뭐 데리러 차 타고 그냥 갈게 뭐 그냥 저는 막 역에 가 있고 이런 이걸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가 그 읽히는 대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날 건지, 어떻게 어디로 이동할 건지 이런 걸 다 너가 체크를 하면 넌 제이고 그분은 피잖아. 그래서 너가 일일이 다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식을 해줘서 그 데이트 코스를 그렇게 정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제이는 어쨌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면 반대로 그분은 피니까 물론 잘 따라와주는 피여야 가능한 거지만, 너가 다 정하고 따라와 하면은 물론
제이어도 계획 세우고 이렇게 다 하는 게 정하는 게 피곤하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서로 완벽한 그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하면 내가 그만큼 그분을 더 채워주고 반대로 내가 어딘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알게 모르게 더 채워주고 있을 거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단 주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면 될 것 같아. 이건 비단 너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남자면 너가 마음을 표현한 만큼 그 남자도 마음을 표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또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줄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애초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게 걸러지는 거지.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다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나는 받으려는 마음보단 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주의야. 근데 사실 그러면 모든 연인들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 강의를 제가 너 미만.